안녕하세요. 최영일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아, 그동안 여러 가지 제 개인적인 일 때문에 유튜버를 쉬고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컨텐츠를 제작해서 계속 배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 기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많은 투자자들이 긴장하고 있는 코스피가 20일 이동평균선을 붕괴했던 붕괴한 의미에 대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최근 시장이 흔들리면서 이제 끝인가? 더 떨어지나? 이제라도 팔아야 되나? 이런 걱정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과거에도 있었을까요? 있었다면 그때는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오늘 영상은 추측, 감정, 막연한 전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2000년부터 25년간 실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코스피는 상승 추세에서 단 한 번도 깨지지 않았던 20일 이동 평균선을 아래로 이탈했습니다. 20일 이동 평균선을 아래로 이탈했던 의미는 20일 이동 평균선이 갖고 있는 의미는 시장 투자자들이 20일간의 평균 매수 가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일 이동 평균선을 코스피 지수가 하회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20일 이동 평균 20일간의 평균 가격 대비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손실을 보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을 보고 있어서 더욱더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당연히 시장이 더 올라갈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지 이런 불안감을 갖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이러한 강한 상승장에서는 21선을 깨는 경우가 상당히 드문 경우입니다. 현재 그림에서도 보시겠지만 올해 4월 이후에 코스피 지수가 20일 이동 평균선을 상회한 이후에 거의 9월 달에 한번 무너지고 나서는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다가 이번에 다시 깨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당황하는 것입니다. 추세가 꺾였나? 이제 더 빠지는 것은 아닌가? 지금 손절해야 되나?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과거에 이런 현상이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코스피의 전 거래일 5천일 이상을 분석을 했습니다. 조건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일과 50일, 200일 이동평균선이 모두 상승 중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배열이라고 하죠.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정배열인 상태이고 이 과정에서 종가 기준으로 해서 20일 아래로 떨어진 시점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찾아봤는데요. 지난 25년 동안 단 170번만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5천 거래일 중에서 약 170번, 3%만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따라서 이번 패턴은 매우 희귀한 사건인데요. 희귀한 만큼 그 이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면은 현재 상황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기 예측은 반반이다. 170개의 패턴 이후에 코스피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기간별로 분석을 했었는데요. 일단 1주에서 4주까지 보면은 그 상승 확률이 55%를 넘지를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거의 평균적으로 50% 정도 확률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51, 2% 정도, 1% 정도가 되겠죠. 그렇지만 거의 반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일 내지 4주 동안의 주가 움직임은 거의 동전 던지기 수준이다. 결국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투자자들이
그 판단을 잘못해서 그 계좌를 그 망가뜨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3개월 동안의 그 결과를 보니까 아주 그 놀라운 사실이 발생됐습니다. 핵심은 여기서부터입니다. 기간을 그 아까 말씀드린 이벤트가 발생한 이후 3개월까지 늘려보니까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온 건데요. 3개월 후에 그 코스피가 그 상승할 확률은 그 67번, 67%였습니다. 10번 중 7번이 상승했다는 얘기고요. 이 정도면 그 확률이 상당히 그 높은 편입니다. 그러면 그 수익률은 그 어땠을까요? 수익률은 평균 수익률은 3.66%이고요. 중앙값이라고 하는 것은 3.5%인데 중앙값은 평균을 계산할 때 가장 높은 상승률과 가장 낮은 상승률을 그 제거한 그런 수치입니다. 따라서 그 변동성이 제거된 수치이기 때문에요. 단순히 그 운이 좋은 몇 번의 확률이 아니라 대부분 경우 어느 정도의 흐름을 보였는지를 나타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3.05%라는 것은 대부분 구간에서 그 수익이 났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3개월이 좋다면 6개월도 좋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그 데이터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6개월 동안의 그 평균 상승률은 그 60%였고요. 그리고 평균 수익률은 2.68%였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표준 편차인데요. 6개월 동안의 그 표준 편차는 그 11.58입니다. 표준 편차라는 것은 평균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는가. 다시 말씀드려서 위험이 어느 정도 더 높은가인데요. 그런데 그 3개월 동안의 그 표준 편차는 그 9%였습니다. 결국 다시 말씀드려서 낮은 리스크 대비 높은 수익률이 3개월에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3개월이 수익 안정성의 균형이 맞는 구간이고 골딜락스 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3개월이라는 기간이 단기 흔들림은 그 지나갔지만 그 추세 전환의 본격적인 위험은 아직 아직 오지 않은 그 딱 중간 지점입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1내주 1에서 4주는 불확실성이 최고였고요. 3개월이 수익률과 확률이 최고점에 이르렀던 아까 말씀드린 골딜락스였고 6개월은 너무 과도한 거 버티기 구간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흔들릴 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3개월 동안 버티는 것이다. 네, 심리적으로도 3개월만 기다리면 된다는 명확한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조기에 그 매도할 수 있는 이런 그 리스크는 막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는 그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단기 예측이 상당히 그 불가능한 구간이다. 그렇지만 3개월만 지나면 흐름이 완전히 바뀐다. 그래서 3개월 후에는 두 가지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한다. 시장이 반등했고 수익이 나거나 아니면은 추세가 무너지게 된다면은 손절 신호를 명확히 나타내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3개월은 시간을 벌고 명확한 판단을 얻게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내린 결론은 지금 당장은 흔들리지 말고 3개월 기준으로 시장을 바라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내용은 추측이 아니라 제가 25년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사실입니다. 지금 시장이 흔들려도 이런 그 데이터를 알고 있다면 감정이 아니라 기준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그 불확실함을 통계로 이겨내는 투자자들이 결국 살아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첫 번째 유튜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